시장을 볼 때 외국 시장이든 국내 시장의 가장 중요한 그림 한 장을 꼽으라면 저는 이거를 꼽고 싶어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의 이나무입니다. 네, 훈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주식하고 부동산 비교를 해봤고, 이제 결정적으로 주가를 결정하는 요소 5가지에 대해서 준비해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뭐 여기저기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얘기를 할 텐데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인다. 네. 근데 펀더멘털하게 제가 이제 30년 경험을 녹여서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국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주가 움직이는 그 변수를 보느냐. 그래서 이제 쉽게 제가 정리를 해서 한 3부에 걸쳐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가장 큰 팩터 요소는 기업이익 성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주가는 길게 보면 무조건 기업이익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기업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기업에 주식을 사면 틀림없다. 이제 그게 가장 큰 네. 요소고, 두 번째는 배당. 왜냐하면 나의 총 그 수익률이 주가 오르는 거 플러스 이제 배당이죠. 배당 수익률을 더하는 것인데, 근데 여기 이제 배당과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배당을 주거나 주주한테 그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해서 돈을 돌려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두 번째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빚이 없는 기업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많은 기업들이 또 빚이 특히 차입금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재무구조. 왜냐하면 빚이 너무 많은 회사는 주가가 뻗어나가지를 못합니다. 대한항공 같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시장의 개별 기업에 특히 성장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입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거는 그 기업이 미래에 벌 돈을 현재 가치로 디스카운트한 것인데, 네.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이제 할인율이 커지니까 주가가 이제 내려가죠. 최근에 이제 뭐 1, 2주 사이에 미국에서 당장 돈을 못 버는 성장주 주가들이 많이 빠졌죠. 이제 그런 요인이고, 마지막으로는 진짜 중요합니다. 그 기업의 거버넌스. 그 기업의 경영자, 대주주,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느냐. 그들 사이의 관계, 서로 책임 구조, 뭐 이런 것이 이제 거버넌스인데, 거버넌스를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투자할 때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마지막에 드리고, 그래서 1부는 기업 이익의 성장률, 가장 중요한 팩터를 말씀을 드리고, 2부는 배당, 자사주, 레버리지, 자본 구조를 말씀드리고, 마지막 3부는 금리와 거버넌스가 어떻게 주가를 영향을 미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워낙 안 좋아서 일종의 기저효과를 누린 것 같고, 내년에 이제 전 세계 증시가 가장 말씀 주신 제일 키팩터인 이익 성장률 상당히 둔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림이 전에 우리 2주 전쯤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네. 시장을 볼 때 외국 시장이든 국내 시장의 가장 중요한 그림 한 장을 꼽으라면 저는 이거를 꼽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11월 초부터 조금 잠깐 장을 좀 조심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게, 결국 주가는 기업 이익을 따라가는데, 지금 우리 훈프로 얘기한 것처럼 기저효과도 있고 그래서 올해 기업 이익이 좋았죠. 전 세계적으로 50% 성장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기업 이익이 거의 100% 증가했습니다. 미국은 한 30% 증가하고. 근데 문제는 내년에 얼마큼 기업 이익이 증가하느냐. 이게 골드만삭스 추정치인데 내년에 한 8% 증가하는 걸로 보고, 우리나라 그 애널리스트들도 2022년에 대한민국 우리 그 대표적인 기업들이 한 8% 10% 기업이익이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기업이익이 한국은 꺾이면 항상 감익을 해요. 그래서 내년에 감익을 할 것을 미리 올해 하반기 주가가 빠진 것으로 코스피가 빠진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내년은
큰 장이 미국도 이렇게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제 그렇게 상당히 챌린징한 종목 업종을 잘 골라야 되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장기 투자하는 분들한테 뭐 큰 이슈는 아닐 것 같지만 예. 이 두 번째 장표는 상당히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이 주식을 매수한다는 거는 이 주주, 상장사의 주인이 네, 된다는 예, 예. 의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좀 자세히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투자가들이 뭐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결국 펀더멘털하게 좋은 기업을 골라서 내가 투자를 했다는 것은 삼성전자 10주를 들고 있든 100주를 들고 있든 애플을 한 주를 들고 있든 10주를 들고 있든 그 기업의 주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항상 강조하는 사항인데 우리 뭐 주위에 친구가 창업을 해서 벤처를 만들면 내가 그 회사 지분을 10%를 샀으면 나도 그 회사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상장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상장 주식수가 너무 많아서 내가 몇 억 몇십억을 투자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삼성전자 현대차 한 주를 들고 있어도 그 회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대주주와 같은 배를 탄 주인이고 그러니까 영어로는 fractional ownership이라고 하죠. owner라고 이제 네. 영어로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란 표현이 맞고 우리가 이 점을 명심하고 주인으로서 주주로서 꼼꼼하게 회사의 경영을 체크하고 살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미국 참 부럽습니다. 미국은 이 장기 수익성이랑 증시 상승이랑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1994년부터 미국 S&P 500 기업의 장기 영업이익률의 트렌드인데 뭐 한 6, 7%에서 최근에 13, 4%로 한 20몇 년 동안 한 2배 올랐죠. 변동성도 별로 없고 물론 이제 금융위기 때나 네.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는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서 미국 시장이 굳건한 것은 가장 이러한 아주 튼튼한 수익성 때문이고 물론 성장도 하기도 하지만 근데 한국의 유사한 차트를 그려보면 이렇게 쭉 올라가진 않고 변동성이 높으면서 약간 횡보를 하면서 조금 우상향하는 것을 네. 보입니다. 그만큼 성장성도 조금 떨어지고 변동성이 높아서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제 좋은 가장 큰 이유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질문 한번 PD님한테 한번 드려볼까요? 그래 보시 뭐. 지난 10년 동안 수익률이 연 20%에 달했던 기업은 객관식이에요. 1번 삼성전자, 2번 NC소프트, 3번 LG화, 4번 코스트코. 삼성전자이지 않을까? 삼성전자. 네. 교수님 답변 주시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우리 아까 우리 프로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연 16% 수익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식의 총 수익률은 일정 기간 동안 주가 오른 거랑 배당 수익률을 네. 이제 계산해야 되고 배당은 지난 12개월 동안 받은 현금 배당을 지금 주가로 이제 나눈 것이죠. 그래서 그걸 연율화 시킨 건데 여기 보면 삼성전자가 좋은 주식이에요. 국내에서 지난 10년 동안 거의 매년 16%씩 올랐으니까. 근데 NC소프트가 요거보다 수익이 더 많이 났습니다. 물론 이제 금년엔 좀 저조하지만 이게 이제 작년 말로 네. 수익률을 집계한 것이거든요. NC소프트가 연 18%. 와. 근데 우리가 최근에 LG화학 주가가 많이 올라서 LG화학이 10년 동안 많이 올랐을 네. 것 같은데 최근 2, 3년 전에는 주가가 안 올랐었어요. 그래서 LG화학은 연 8%밖에 수익이 안 났고 실제 연 20%의 수익을 앵겨준 데는 코스트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뭐 마트 아주머니들이 네. 아니면 뭐 노부부가 가서 그냥 물건 잔뜩 사는 그런 데로 생각하는데 이 회사가 진짜 대단한 게 저희가 제 책 쓰고 우리 이 프로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주가가 지난 10년 동안 계속 많이 올랐고 불과 3월 달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300불 초반대였는데 지금 540불이에요. 그러니까 금년에서만 저점에서 한 80% 올랐죠.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300조 원에 거의 달하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구독경제 모델의 사례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양재동 매장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한두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이날은 손님이 좀 별로 없는 날이었어요. 그냥
주차장 들어가는데도 차가 맞아요. 많고 네네. 들어가면 사람이 그냥 버글버글 돼서 진짜 손님이 많다, 트래픽이 많다. 그리고 가면 물건이 워낙 좋고 싼 가격에 파니까 뭐 혹시 부모님들 가세요? 아니 저도 양평점 가는데 항상 말씀하신 주차만 한 40분씩 대기하고요. 예. 이게 뭉탱이로 파니까 뭉탱이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 현금으로 저희는 내는데 그 돈을 찾아가야 될 정도로 네. 가면 몇십만 원씩 쓰고 맞습니다. 오죠. 네. 그래서 진짜 이게 대단한 비즈니스 모델이고, 그러니까 구독 경제라는 것은 연회비 38,500원을 내야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뭐 보통 저 리테일 하는 그런 소매점인데 돈을 내야지 네. 하고 그다음에 카드를 보여줘야지 해요. 네. 근데 아줌마가 지키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네. 1억 명이 넘는 회원이 매년 90% 이상 갱신을 하고, 연회비 내는 사람들의 연회비만 쭉 더해도 그게 4조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게 거의 바로 순이익으로 떨어지니까, 물론 세금을 빼지만. 그래서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주가가 높은 이유는 이렇게 예측 가능한. 왜냐면 연회비라는 건 거의 항상 갱신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 저희도 네. 이번에 갱신을 했고, 뭐 내년에도 아마 할 텐데, 그러니까 경상적인 예측 가능한 이익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장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그 막대 그래프는 지난 10년 동안 코스트코의 주당 순이익의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매년 11%씩 증가했어요. 대단하죠. 거기다가 이 회사는 주주 친화적이어서 2, 3%의 배당을 특별 배당 포함해서 줍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매년 15%의 수익을 주주한테 안겨줬고, 그러니까 꾸준히 이 회사는 매출도 증가하고 이익이 증가해서 순이익 증가일 만큼 주가가 올라가고, 주가는 실제 더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그것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회사는 이제 장점이 매출 총이익률이 여기 보면 11%에서 안정돼 있어요. 이 회사는 그러니까 그 갑으로서 횡포를 부려서 납품업체한테 착취하지도 않고 적당한 돈을 벤더가 벌 수 있게 해주고, 그 대신 고가의 납품도 못하게 해요. 그 대신 자기네가 많이 사니까 할인을 해달라 그러고, 그다음에 고객들한테는 싼 가게에 좋은 제품을 하니까 고객도 좋고, 회사는 계속 안정적인 돈을 버니까 주주도 좋고, 그래서 고객, 주주, 그 다음에 벤더, 납품업체가 다 3개 축이 좋은 윈윈을 하는데, 여기 아래 표 3-4를 보시면 지난 10년 동안 이 회사는 주당 순이익이 연 210% 올랐는데, 퍼가,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회사를 시장이 인식하고 프리미엄이 부여가 되면서 퍼가 19배에서 34배로 올라가서 퍼에서 79%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늘어난 거에서가 퍼가 올라간 레벨 곱하면 주가가 한 500% 이상 지난 10년 동안 오른 거죠. 그래서 최근엔 주가가 더 많이 올라서, 제 생각엔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사례는 말씀은 아니고, 너무 좋은 기업이니까 이 회사가 주가가 아무리 좋은 기업도 20% 이상 하락하는 국면이 항상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점 찍어놨다가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그런 국면이 있으면 눈여겨두시고 그럴 때 매수하고, 지금은 조금 너무 주가가 퍼가 40배가 넘어요. 그래서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가 수준이 기업이 성장률과 비례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말씀드리는 가장 핵심 내용인데, 미국 데이터를 저희가 사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애널리스트들이 그 기업의 5년 성장률을 예측을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거든요. 한국은 그게 없고. 그래서 2021년 퍼와 세로축에, 가로축에는 앞으로 5년 동안 그 기업의 이익 성장률을 이제 비교를 하면 거의 긍정적인 선형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퍼도 높고, 아마존 같이, 그 다음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같이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퍼가 높고, 성장성이 떨어지는 시티은행, AT&T, 그 업종의 뭐 대표 주자지만 이런 데는 퍼가 10배나 한 10배 내외입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낮으면 시장에서 아주 할인돼서 거래되지만 그게 무조건 싸다 저평가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요령은 성장성이 높은 좋은 기업, 아까 코스트코 같이 그런 기업을 골라서 너무 추격 매수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다가 시장이 항상 빠지는 국면이 있습니다. 과매도 될 때 주가가 1, 20% 아니면 그 이상 하락할 때
잽싸게 그런 주식을 사는 그런 좀 인내, 기다림을 갖고 있는 것이 되게 좋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골라놓고 기다리자. 물론 당장 사도 저평가된 기업은 있지만 그래서 이런 기업을 고르는 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얘기가 아마존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의 장점은 확장성입니다. 네. 기존 비즈니스도 계속 늘려가고 그다음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붙여서 왜냐하면 전자상거래에서 시작해서 클라우드를 하고 지금은 광고, 네. AI, 네. 뭐 이제 빅데이터를 네, 제일 네. 많이 하는 기업이니까 그다음에 헬스케어, 금융, 핀테크 뭐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거든요. 고객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확장성이 높은 기업은 주가가 계속 오른다. 그래서 이 회사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매출액은 연 27% 증가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현금 흐름은 연 30% 각각 증가를 했고 주가와 주당순이익은 각각 연 34%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최근에 주가가 빅테크 중에 가장 주춤하죠. 근데 이럴 때 오히려 기다리는 것보다는 아마존은 아주 장기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거예요. 분기 실적 별로 신경 쓰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같이 작년보다 인력도 더 많이 뽑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인건비도 늘고 풀필먼트 센터에 투자를 많이 해서 이럴 때는 단기적인 수익성은 떨어지만 장기적인 투자거든요. 이럴 때 주가가 빠지면 오히려 이럴 때 투자를 해야 되지. 주가가 또 올라간 다음에 이제 따라가서 추격 매수를 하면 그 매수하는 그 가격이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 같은 때 가장 좋은 거는 얼마 전에 3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주가가 빠져서 3,300불이었죠. 지금 한 3,500불, 600불인데 그래서 이럴 때는 제 생각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엔트리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중요한 것은 성장성이 가장 중요하다. 예,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가를 결정한 핵심 요인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밤늦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